애널리스트나 주식방송 진행자들 보면 각자 미는 종목들이 있어요. 1픽이라는 건데 가령 염승환 이사님은 모비스나 삼성전기, 슈퍼K 김종환은 KG케미컬 다원시스, 강흥보 센터장은 아모레퍼시픽, 김 작가는 카카오, 정영진은 김민우. 1년 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기준이었어요. 카카오, 네이버, 현차, 삼바 뭐 이런 기업에 저는 입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약간 피터 린치식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결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 종목 기준이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동력이 있냐 없냐가 주가를 올리는 지표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다고 생각드는 종목들이 뭐 LG전자, 한국가스공사, 엑세스바이오, SK 등을 발견을 했는데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투자 결정에 앞서서 현재 상태와 예상 가능한 청사진을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LG전자고요. LG전자는 캐시카우의 역할하는 두 사업부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면서 확보한 룸에 거기다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트에 들어가 보면 반기 보고서가 있는데 LG전자는 크게 4개의 사업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H&A 사업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 가전으로 2분기 6.81조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HE 사업부, TV, 영상기기 등 올레드 TV의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VS 사업부, 자동차 전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M&A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BS 사업부, 그램PC, 게이밍 모니터 및 태양광, 로봇 등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LG전자 매출이 얼마나 견조하냐면 회사의 주요 매출인 백색 가전이 세계 1위 월풀이랑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봤는데 미 월풀의 매출 2조 앞섰다. LG전자 생활가전 사업부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에서 미국 월풀을 큰 격차로 앞섰다. 이대로 가면 연매출 기준으로 사상 처음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이 유력시된다. LG전자는 1분기 6조 7,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월풀을 7,400억 원 앞섰고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상반기 월풀과의 매출의 격차를 2조 원 가까이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 TV 시장에서도 탑티어를 넘어 넘버원 자리를 잡아서 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LG 시그니처,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파트너십 확대. LG전자는 올해부터 몰테니 NC가 주관하는 럭셔리 주택 사업을 뒷받침한다. 쇼룸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뿐 아니라 프리미엄 빌트인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이겠죠. 키친 스위트 등 여러 프리미엄 제품들을 설치한다. LG전자는 예술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최고를 추구하는 LG 시그니처의 차별화된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올해 3분기 LG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삼성, LG전자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대감. 지난 2분기부터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LG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으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LG전자의 3분기 매출 전망치는 18조 원으로 분기 최대였던 올해 1분기 17조 8천억 원,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참고를 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문수, 박강호 애널리스트 3분기 OLED TV와 전장 주목, 전장 사업의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 구간으로 진입 판단, 스마트폰 사업 중단 이후 ZKW 및 LG 마그나의 협력으로 유럽 시장에서 수주 증가 전망, 2022년 전체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OLED TV의 반사 이익 지속, 프리미엄 영역에서 OLED TV 수요 증가 전망. 그러니까 기존 사업인 H&A와 HE 사업부가 너무 잘하고 있고 적자폭이 컸던 스마트폰 사업은 정리가 됐고 자동차 전장과 신사업의 과감한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시카우가 받쳐주고 성장 사업으로 미래를 도모하는 전략. 이게 전형적인 성장 회사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랬죠. 전자라는 캐시카우로 삼성바이오라는 신사업에 진출했고 아마존도 그랬죠. 이커머스를 캐시카우로 우주항공산업으로 확장하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세 가지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VS 사업부의 자동차 전장 사업, BS 사업부의 태양광 패널과 로봇. 이 세 가지가 성장 규모가 커지는 산업군에 속해 있고, 실제로 최근 LG전자의 뉴스 소재는 다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가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M&A와 투자로 2013년 출범 이후 적자에 시달렸지만 올 하반기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오는 7월 로보스타가 실시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0%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고효율 태양광 모듈 신제품 출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현재는 돈을 쓰기만 하고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성장할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사업의 핵심 자동차 전장 사업인 VS 사업부인데, 제가 봤을 땐 단순히 자동차 전장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 LG전자가 그리는 큰 그림은 한마디로 자동차에선 자율주행, 전자제품들의 IoT화, 즉 사물 인터넷을 넘어 로봇화, 궁극적으로는 로봇이랑 결합되어 사람 없이 가능한 모든 것들,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무인화잖아요. 그래서 뭐 로봇 청소기, 로봇 냉장고, 모든 공간들이 로봇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율주행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고,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회사를 인수하고, 자동차 전장 회사를 인수하고, 인포테인먼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피스들을 LG가 다 갖고 있거나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LG그룹은 LG화학이라는 2차 전지 회사로 전기차의 큰 축을 이미 담당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기에 스크린을 탑재 가능하고, LG전자에서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로봇, 오디오, 자동차 프레임, 사물 인터넷까지 담당해주면은 서로 연결이 돼서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가령 로봇이 탑재되어 스스로 운행되는 차 안에서 사람들은 인포테인먼트를 감상하고,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돼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수많은 활동을 유기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VS 사업부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장 사업을 넘어서 IoT와 자율주행 시대를 완성할 하나의 조각이라는 거죠. LG전자가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 분야가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 전기차 부품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0조 원이었는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말 기준 VS 사업본부의 수주 잔고를 60조 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합작법인 형태로 이번 달 공식 출범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으로 인해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마그나는 자동차의 전동화 트렌드에 맞춰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대량 생산 체제를 조기에 갖추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전기차 분야의 모터, 인버터, 차량 탑재용 충전기, 구동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LG전자의 뛰어난 제조 기술력과 마그나의 풍부한 경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가오는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플랫폼형 미래차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플랫폼 회사가 추구하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미래차 산업을 주도한다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쇼핑몰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 공급사는 자율주행 관련 인터넷 시장을 창출하여 여러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 판매 수익보다 자율주행 중 인터넷 사용 시간을 늘리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많이, 섬세하게, 정확하게 유용한 정보로 구별할지가 관건입니다. 전통적인 부품업체와 디지털 콕핏 제작에 집중하던 회사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가운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버와 같은 공유차량 한 대가 15대의 자가용을 도로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현재 인기를 끄는 테슬라의 전기차는 기존 가솔린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존 차량 형태에 엔진 대신 모터와 사물 인터넷 기능을 고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대한 사물 인터넷 기기가 도로를 누비는 플랫폼형 자동차가 미래차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자동차의 연장선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던 내연기관 업체의 대량 생산 관련 노하우, 부품 제조 관련 노하우는 낡아버린 기술로 폐기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차 산업에서 기업의 쇠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부를 차지하기 위해 LG전자, 마그나 등 이질적인 산업 영역에 속해 있던 기업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GKW는 LG전자가 1조 원을 들여 인수한 유럽의 프리미엄 헤드램프 전문 기업으로 구본준 부회장이 직접 인수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시에 구광모 회장이 이끄는 뉴LG의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의 핵심 축으로 손꼽힙니다. 고해상도 LED 헤드램프,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투자 금액의 배경에는 오스트리아의 전장 부품 업체 GKW의 인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M&A의 대상이 된 GKW를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로 헤드램프와 프리미엄이라는 두 단어를 도출해 볼 수 있는데요. 전장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 자율차 시장에 있고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플랫폼의 완성도와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제공되는 이미지의 양과 질은 이 부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죠.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의 자동차의 헤드램프는 카메라 모듈과 함께 전체 시스템의 눈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요구되는 더욱더 높은 단가의 핵심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LG화학,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하우시스, CNS 등의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LG전자가 전장 사업 강화를 위해 또 M&A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LG전자는 23일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사이벨럼의 지분 63.9%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이벨럼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LG전자는 사이벨럼 인수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보안 영역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7월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영역 강화를 위해 합작법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출범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차량용 조명 영역 강화를 위해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회사 GKW를 인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장 사업 강화를 위한 LG전자의 질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소문만 무성한 애플과의 협력하느냐 하는 애플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한 꼭지인데 저는 그 애플카 이슈는 메인이 아니라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면 좋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애플카 이슈로 어쨌든 주가는 폭등을 하고 폭락을 거듭합니다. LG전자가 그리는 큰 그림에 도달하는 선상에서 하나의 체크 포인트라고 여기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애플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에는 진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자동차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문지방을 넘어서는데 그냥 길동무라는 개념이랄까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애플과 LG전자의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LG전자 연결회사인 LG이노텍이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브랜드 대 브랜드로서 파트너십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폭스콘 공장처럼 애플이 갑으로 군림한다든지 닥터 드레처럼 인수 대상으로 함께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애플 스토어에서 LG 모니터를 독자 브랜드로 인정해서 판매를 했고 실제로 애플 스토어에서도 LG 모니터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진행을 했었고 반대로 LG 베스트 스토어에서도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회사의 협업이 이제까지 굉장히 순조로웠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LG전자를 1순위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데 충분히 근거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과 LG전자의 동행 충분히 기대해 봄직한 게 아닌가. 업계에선 LG가 전기차 토탈 솔루션인 인포테인먼트, 모터, 배터리 기술을 모두 갖춘 유일한 업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타임즈가 애플이 한국을 방문해서 애플카 생산을 논의했다.
라고 밝히면서 애플카 협력 업체로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주 대표적으로 말했고요. 애플은 어떤 업체죠? 정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들을 많이 축적해 있는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 관련해서 파트너를 잡아야 되고 그게 LG그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각이 되는 거죠. 특히 앞으로도 이제 LG전자와 애플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LG전자 사업에서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이미 애플과 LG의 협업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LG전자가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 클로이 살균봇, 베스트 오브 CES 등장, 미출시 시동, LG전자는 LG 클로이 살균봇을 활용해 호텔 객실을 살균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한편 LG전자는 로봇을 미래 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호텔, 병원, F&B 등 각종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차 인포테인먼트 시장 50조 고속질주, LG전자 투자 빗본다.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차량과 인터넷을 연결해 두뇌 역할을 하는 텔레매틱스 시장에서도 올해 독일 전장회사 콘티넨탈과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 사이벨럼 인수는 LG전자의 M&A 투자 금액 가운데 세 번째로 큰데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분야가 핵심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LG전자는 지난 3월 스위스 소프트웨어 업체 룩소프트와 손잡고 합작 사인 알루토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벤츠 C클래스에 LG전자 눈 달린다. ADAS 전방 카메라 공급. 해당 카메라는 LG전자의 이동통신, 커넥티비티, 이미지 인식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겼다. 진화한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로 여러 도로와 교통 상황에 대해 학습하고 실시간 대응한다. 앞서 지난 5월 LG전자 ADAS 전방 카메라는 글로벌 시험 인증 기업 TÜV 라인란드로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표준 규격 ISO 26262 기능 안전 제품 인증을 받았다. 또 카메라를 만들기 위한 개발 소프트웨어도 ISO 26262 기능 안전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했다. 제가 감으로도 LG전자가 왠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 종목으로 손색이 전혀 없고 정말 기대해봄직하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PER이 낮은 아주 착한 가격대에 와 있다. 계속 모아가야겠다는 확신이 들고요. 3년에서 5년 안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는 들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당장 VS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확정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코멘트 드리겠습니다.